안녕하십니까, PM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했었더라면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파트 값이 절대 안 오를 줄 알았습니다. 집값 띄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정부를 보고 잘해보라고 냉소와 욕 한 바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본의 부동산 대폭락과 빈집들을 생각했고요. 때마침 다가온 생산인구 감소의 시대, 인구 절벽 시대만을 떠올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는 집값에 당연히 사망 선고를 내릴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절망의 무게만 한없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을 때 주식에 발 담그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전임미답의 3,000선을 넘기고도 더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일까요? 가상화폐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가상의 물건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짓은 완전 정신 나간 행동이라 여겼죠. 그러나 지금은 비트코인, 아니 도지코인에 그때 단 몇백이라도 넣어 놓았더라면 하는 생각만 계속 머리를 빙빙 맴돌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이것저것 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루에도 12번씩 더 되뇌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분명 한번 해볼 생각도 있었는데 말이죠. 회사 일과 일상에 치이다 보니 때를 번번이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좋은 세상 올 거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믿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우리는 또 이런 무릇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수십, 수백억 원을 번 자신이 회사를 폼나게 때려치는 모습, 강남의 아파트 사고 고급 외제차 모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무릇한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더 큰 좌절의 현타가 우리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고 치열해지는 세상, 위에서는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아래에서는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는 전쟁터 같은 직장,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멍청한 것일까요? 나름 뉴스도 열심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벼락거지 루저로 전락하고 말았네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자산시장만 폭등하는 걸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죠. 여기에 더해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은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3년의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한없이 뿌려졌던 돈들을 걷어들일 마지막 기회마저 모두 날려먹게 만들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돈을 더 쏟아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더 미쳐 날뛰며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 원리에는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죠.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에 호황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불황의 시기가 꼭 온다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돈이 시장에 급격히 풀리면 자산이 부풀고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커져가던 풍선이 결국에는 터져 다시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버블이 터지는 것도 이와 같은데요. 역사상 존재하던 모든 버블은 결국에 무조건 터졌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그랬고 1929년의 세계대공황, 일본의 1980년대 버블,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도 모두 결국엔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지 제대로 알아볼까요? 바야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 퍼붓는 작업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이러한 우려보다는 현재의 자산 시장 광풍을 계속 즐기는 데 확실히 치우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돈과 몇 배나 증식된 자산으로 무장하고는 어서 이 전염병이 끝나서 폼나게 돈 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찐 궁금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이 미친 부동산 주식시장 광풍은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이 부동산 주식 버블은 정말 꺼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부동산은 언제쯤 정상화되어서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현재 백신 접종 진행 속도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은 2021년 말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1년 말부터는 2020년, 2021년의 잃어버린 2년에 대한 보복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원유, 철광석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022년은 폭발적인 보복 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정부의 돈 퍼붓기와 초저금리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실로 엄청난 대환장 파티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는 역대급 호황을 기록하고 자산시장은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초 사이에 물가 상승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의 찐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지난 10년간 시장에 원 없이 뿌렸던 돈들을 더 빠르게 찾아갈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최악의 경우 세계의 대공황을 이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은 패닉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때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지금부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꾸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를 벼락거지에서 벼락부자로 멋지게 변신시켜줄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적시에 행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PM펍은 벼락부자 만들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PM펍과 꾸준히 함께 하시면 이러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그때가 왔을 때 현명한 판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PM펍의 새로운 시리즈와 꼭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벼락거지에서 벼락부자로 멋지게 탈바꿈 하시죠. 지금까지 PM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PM펍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